네, 반갑습니다. 제 강의 제목은 평생 인쇄 받는 ISBN 전자책 출판하고 네이버 인물 등록으로 대한민국 상위 2.7% 되기예요. 뭐 전자책의 장점이 평생 인쇄가 들어온다는 거죠. 저희가 책을 내는 목적이 다양하겠죠. 꼭 뭐 돈 때문에 책을 내지는 않지만 평생 인쇄가 들어옵니다. 단순히 PDF가 아니라 이 ISBN이라고 하는 국제 표준 도서번호 정식으로 인정받은 책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정식으로 책을 낸 작가들이기 때문에 네이버에 인물 등록을 작가로도 할 수 있습니다. 요 상위 2.7%라는 말은 우리나라 인구가 한 5,100만쯤 되는데 네이버 인물 등록된 사람이 140만 명이에요. 나누기 하면은 2.7%가 되십니다. 어떻게? 쉽게, 편하게, 빠르게. 요즘 뭐 쉽게 해야죠. 어려운 거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빨리 해야죠. 우리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할 일도 많고. 자, 이 제 강의 자료는 저작권 등록이 다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수강용으로만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블로그 후기는 다 캡처해서 가능합니다. 자, 우리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정말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같은 이렇게 시공간에 함께 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인연들이죠. 우리들이 만난 이유가 있겠죠. 뭐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필연 베스트.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만났고 또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어 있었었고 이 최고의 인연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뭐 돈, 시간, 에너지를 쓰는 곳에 우리의 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쓰고 계세요? 우리 만나는 사람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룬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저도 뭐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저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이 책이란 거에 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제 소개인데요. 저는 나연구소 대표이고요. 출판사 인생이 변하는 서점 운영하고 있고 1인기업 협회, 한국작가협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일은 작가, 강사, 상담, 코칭하고 있고요. 음, 이런 배움들을 했었고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자책, 뭐 시집, 종이책 공저 등 한 80몇 권의 책을 만들었네요. 이거 시간 얼마 안 걸렸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시간이 많다고 결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자, 저는 뭐 네이버 일단 우경하라고 치시면 인물 등록이 되어 있고요. 뭐 네이버 블로그 후기나 네이버 책, 네이버 지도, 유튜브 등에 다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원하는 NA 그룹이라고 만들었어요. 이 5개의 계열사를 묶어서 정말 1인 기업도 이 대기업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잉클도 강의 론칭되어 있고요. 우리 다니TV도 출연을 했고 다양한 곳에 출연도 했었고 그런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뭐 이런 강의들을 하고 있어요. 주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이 방법적인 대한 거는 전자책 강의 있고 나머지는 다 어떤 마인드에 대한 강의들이 많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하는 법, 진짜 나로 살아가는 법, 원하는 것을 이루는 법 등 저는 이런 강의들을 좋아합니다. 자, 질문들 평소에 많이 하세요. 정말 우리 여러분들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에 이 시간 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목표를 한번 잘 찾아보시면은 좋겠네요. 제가 이제 시간이 많으면 다 질문을 드리고 하는데 오늘은 질문을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이게 제 인생을 바꾼 한마디예요. 저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았었거든요. 살면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되게 제가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인생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한 30 후반 때 되게 혼란과 방황이 왔어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었고 재미도 없었고 미래는 불안해요. 힘들었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문제는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였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매일 글을 쓰는 게 나를 아는 일이고 운을 쌓는 일이래요. 이 말에 꽂혔어요. 아, 지금 내 문제는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이었는데 매일 글을 쓰면 나를 알 수 있어? 운이 쌓여? 이런 걸 느꼈었죠. 그래서 17년 5월부터 블로그 시작했어요. 한 4년 7, 8개월 전이었죠. 매일매일 글을 썼습니다. 하루에 한 4~5개씩 매일매일 써왔죠. 그렇게 블로그를 4~5개씩 4년 7개월 동안 매일매일 쓰는 사람이 없겠죠. 그만큼 나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7,700개 넘는 글이 쌓였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미래가 불안한 직장인에서 행복한 1인 기업 사업가가 되었고요. 늘 남이 쓴 책을 보고 남이 만든 강의만 듣던 사람에서 생산자가 되었죠. 늘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사람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생이 변화되기가 된 게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변화되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되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었고요.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제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제 생각과 믿음이더라고요. 오랫동안 살면서 생긴 무의식에 있던 그런 고정관념들이 저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각과 믿음의 전환이 전부였습니다. 책을 쓰면서 깨달았어요. 아, 책은 보는 것이 아니구나, 쓰는 것이다. 저도 옛날에 되게 책을 많이 봤었는데 아무리 남이 써놓은 책을 많이 보더라도 제가 원하는 성장과 변화는 오지 않더라고요. 책을 본다는 것은 인풋이죠. 수동적인 행동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책을 쓰면서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말 남이 써놓은 책 100권보다 여러분이 한 권 쓰는 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자, 우리 이거 제가 쓴 책 제목인데요. 시간도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에요. 우리 시간이 간다고 생각하면은 지나간 시간에 되게 미련 있고 후회가 되고 아쉬움이 있잖아요. 근데 시간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온다고 생각하면은 앞으로 우리 다가올 찬란한 미래가 굉장히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희망이 되는 거죠. 이런 관점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책을 못 써가 아니라 나도 쓸 수 있어. 이런 믿음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자, 우리의 목표죠. 정말 무한한 용기와 자신감, 자존감, 자기 표현, 작가 되기, 전자책 출판, 대한민국 상 27%. 네, 이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해야 될 목표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설레시나요? 네. 네. 자, 크게 1부하고 2부가 있어요. 이제 1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인드 단계죠. 왜 전자책인지, 또 저의 마인드와 10년, 또 제가 쓴 책 소개, 과연 하루 만에 책을 쓰기 가능해? 책에 대한 고정관념 바꾸기, 글쓰기가 편해지는 법, 또 책의 소재와 주제 찾는 법, 제목 정하는 법, 책을 쓰는 이유, 여기 있고 나머지는 책 쓰기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부가 더 중요하죠. 자, 뭐 전자책 이미 많이 잘 아시죠? 뭐 핸드폰, 노트북, PC 등으로 볼 수 있는 책을 통틀어 말하죠. 유통 과정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우리 크몽 타링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이제 재능 기부 사이트에 그냥 단순히 PDF 형태로 바꾸어서 판매하는 거죠. 자, 우리 크몽 같은 경우 알겠지만은 우리 순전히 어떤 노하우나 정보성을 담은 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시나 에세이, 자기계발서는 등록이 아예 안 되는 거죠. 보시면 크몽 같은 데는 되게 자극적인 제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뭐 블로그로 월 1,000만 원 법, 비싸게 팔려도 2, 3만 원. 대신 또 문제도 많죠. 뭐 내가 제목이 그래서 책을 샀는데 내용이 부실해. 그럼 문제가 되겠죠. 경쟁이 되게 치열합니다. 근데 확실히 분명히 책이 많이 팔리면은 돈은 되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나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고 내가 책을 쓰는 목적이 수익이야. 그러면 크몽에다가 그 노하우를 담아서 투고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은 뭐 자서전이든 에세이든 시든 여러분이 쓰신 모든 책을 우리 ISBN이라고 하죠. 국제표준도서 번호를 발급받아서 알라딘, 교보문고, S24 등의 정식으로 출판하는 책을 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인쇄가 이제 평생 들어오고 여러분은 이제 정식으로 ISBN 책을 낸 작가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 인물 등록이 작가로 가능하신 거죠. 자, 전자책 장점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자책을 배우려고 하고 쓰고 계시는 거죠. 우선 종이책 뭐 개인적으로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간, 비용, 에너지 많이 들죠. 물론 뭐 기획 출판은 예외라고 해도 뭐 일단은 배우는 과정이 몇백에서 1, 2천 들죠. 시간도 6개월 또는 2, 3년 듭니다. 진 빠지죠. 또 인쇄 같은 경우는 종이책은 10%고 이제 내가 인쇄한 책이 끝나면은 인쇄가 더 이상은 안 들어오죠. 근데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40 또는 70% 인쇄가 평생 들어옵니다. 차이가 크죠? 대신 쓰는 시간은 훨씬 더 절약돼. 또 종이책보다 많이 안 들어. 분량이 적어도 돼. 출판되면 네이버에 작가로 인물 등록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 강사님들은 우리 프로필에 넣을 수 있죠. 내가 어떤 책의 저자입니다. 네이버 인물 등록되면은 되게 신뢰도가 올라가죠. 아, 저 사람은 이미 책을 쓴 저자님이시구나. 네, 내용보다는 책을 냈다는 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가산점을 두는 거죠. 사실 책도 잘 팔려요. 물론 내 책을 검색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 뭐 학교나 도서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책을 또 구매해야 되는 비중이 있습니다. 잘 팔리고요. 우리가 종이책 같은 경우 실제로 내가 내 책이 몇 권 팔렸나 확인하기 어렵죠. 근데 우리는 실시간으로 다 확인이 가능해요. 몇 권 팔렸나, 어디서 팔렸나. 분량이 적어도 되니까 다양한 주제 여러 권의 책을 낼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지금 저도 한 전자책을 한 60권 정도 썼는데 아직도 쓸 주제는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쓰고 싶은 내용도 많고 제가 이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정말 인생의 모든 게 다 책의 소재가 됩니다. 자, 전자책 안 쓸 이유가 없죠. 써야겠죠. 자, 나오죠. 크몬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보시면은 무조건 노하우라고 되어 있죠. 이런 책만 가능하고 소설, 시, 에세이는 불가능하다 나와 있습니다. 자, 요즘 오프라인 서점들이 굉장히 위기에 몰렸어요. 사람들이 종이책 안 사봅니다. 지금 국내 3대 서점 반대루이스 폐업했죠. 이게 현실이에요. 요즘 책도 핸드폰을 보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전자책이 점점 앞으로 엄청 커질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건 시장이 커진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뭐 종이책을 쓰는 사람, 파는 사람, 이게 파이가 엄청 커지고 있죠. 시장 규모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도입 단계이기 앞으로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책을 쓰는 사람, 강의하는 사람, 이제 시작 단계로 다른 진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전자책을 내서 인물 등록 다 하셨죠.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어요. 뭐 학교 선생님부터 해서 가정주부, 대학교 교수님, 교장님, 변호사님,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책을 쓰시고 인물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쁜 표지 많죠? 예, 엄청 많아요. 이제 여기 빈자리는 여러분들이 채울 자리입니다. 곧 채우셔야겠죠? 제가 또 전자책 하면서 종이책 공저를 하고 있어요. 이미 1, 2, 3, 4편은 다 출판이 됐고 지금 5편 진행 중입니다. 6편은 죽음, 7편은 사장, 다양한 주제로 계속 사람들 모아서 공저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좀 된 건데 아무튼 저를 통해서 책 내고 작가 등록, 인물 등록하신 분이 130분 됩니다. 저 같은 경우 목표가 3년 내에 1000명의 작가를 만드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뭐 이런저런 후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자,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책을 썼지 궁금하시죠? 우리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에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마인드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는 뭐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책을 쓴다는 걸 생각도 못했죠. 나같이 평범한 사람 어떻게 책을 써? 책은 정말 유명한 사람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언제나 이 생각과 믿음의 전환이 전부였고요. 오랫동안 저를 몰랐고 또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나를 알면 인생이 변하더라고요. 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분들에게는, 작가님들에게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이라는 가장 큰 재산이 있고 이게 다 책의 소재입니다. 우리 그동안 많이 망설였었죠. 뭐 자신감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이 망설이는 시간이 가장 큰 비용이죠. 다 돈입니다. 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망설일 때 누군가는 꿈을 이루죠, 항상. 우리 언젠간 다 죽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장 큰 후회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그게 제일 크죠. 정말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기에도 시간은 부족합니다. 정말 내일이라도 길 가다가 죽을 수 있는 게 사람 운명이에요. 하고 싶은 거 미루면 죽을 때 피눈물 흘립니다. 여러분은 정말 모든 것을 소유한 우주의 주인들이죠. 저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결과물들을 잘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동안 이미 많이 배웠잖아요. 너무 많이 배워서 오히려 머리는 무거워서 행동을 못하죠. 이제는 그만 배우고 내가 배운 것들을 결과물을 내가 아웃풋 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너무 머리가 무거워지는 거죠. 배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균형과 조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머리에 뭐 많이 차 있어요. 또 풀어내야 돼요.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알게 됩니다. 제가 깨달은 진실들이었어요. 수많은 포스팅을 하고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제가 쓴 책들이에요. 뭐 전부 다 저의 경험과 인생을 담았죠. 나이 40에 겪은 우울증과 번아웃에 대한 이야기, 또 건강에 대한 저의 경험들, 또 고향 안동에 살며 느꼈던 유교 문화의 단점들, 또 공짜로 북한 군가사 갔다 온 경험 다 책으로 만들었죠. 또 블로그에 많은 글을 쓰면서 느낀 것들 다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 많으시죠? 남편, 부모님, 가족 다 책의 소재죠. 저 같은 경우는 또 딸에게 쓰는 편지, 우리 와이프 이야기, 제가 20살에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 다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공부들, 뭐 음양여행, 마음공부, 시간에 대한 철학들, 죽음 다 책으로 만들었고요. 또 1인 기업 관련 책들, 사업 관련 책들, 또 제가 좋아하는 자기계발 책들 다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글쓰기 관련 책들, 감정에 대한 것들, 뭐 자기 발견, 시집, 그림책, 많은 책을 만들었죠.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정말 일상의 모든 경험이 다 책의 소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쓰는 책이 많은데 아직도 쓰고 싶은 책 주제는 엄청나요. 정말 우리 일상의 모든 게 다 책의 소재가 됩니다. 아마 제 얘기 들으시면은 계속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거예요. 아, 저런 것도 책이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한번 써볼까? 머리가 막 바빠지실 겁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만에 책 쓰기라는 제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매주 월요일마다 하루 만에 책을 썼어요. 한 달이면 4권 나오죠. 그리고 1년이면은 10개월이면 40권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한 50몇 권의 책을 써보면서 깨달았어요. 정말 누구나 다 책을 쓸 수 있고 이게 하루의 마법이라고 부르는데 마법이 아니죠. 정말 그런 환경만 참으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 결코 시간이 많다고 좋은 결과물 나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정말 나의 경험이 가장 큰 재산이고 모든 책의 소재가 된다. 기술과 방법이 아니라 의지, 마음, 선택의 문제구나. 또 색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 시간을 하루로 줄이면은 정말 우리가 우선순위가 되고 집중과 몰입하게 되는 거죠. 정말 임팩트 있는 글이 나옵니다. 나는 그냥 나의 경험을 담을 뿐이지만 보는 누군가에게는 간접 경험이 되고 공감, 위로가 됩니다. 언제나 생각과 믿음의 전환이 전부죠. 하루 안에 책 쓰는 건 불가능해. 하루 굉장히 긴 시간이죠. 나는 아직 부족해. 이미 충분해. 이런 마인드가 다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내 얘기를 쓰는 거죠. 우리 모든 책은 다 자기 얘기 쓰는 거예요.
내기가 제일 쉽잖아요. 잘 쓰려는 마음보다는 진솔하게 쓰는 거죠. 그리고 남의 판단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뭐 글을 쓰는 건 내 마음이요. 내 글에 대한 판단은 내가 어쩔 수 없는 독자의 몫인 거죠. 그 신경 쓰면 정말 글 하나 못 써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가진 말 기준이 다르죠. 모든 기준을 다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춥니다. 모든 기준은 나에 대해 두고 글을 쓰면 됩니다. 자, 우리 정말 시간이 적다면은 정말 시간과 분량이 적다면 정말 내가 쓰고 싶은 말만 쓰게 되는 거죠. 이 효과가 하루 만에 책 쓰기의 원리예요. 하루 만에 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쓰고 싶은 말만 쓸 수 있는 거죠.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들, 또 일상의 언어를 쉽고 편하게 쓰는 것들, 이런 것들 정말 하루 만에 책 쓰는 방법 다요. 다른 거 없어요. 자, 우리 블로그 하는 분들 계시죠? 몇 시간씩 걸리세요? 제가 깨달은 사실은 뭐든지 시간이 많이 걸리면 힘들죠. 힘들면 지칩니다. 지치면 하기 싫어지죠. 하기 싫어지면 그걸 오래 못 합니다. 우리는 글쓰기, 책 쓰기도 할 일이 많잖아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너무 오래 붙들고 있는다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책에 대한 고정관념들 많으시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발목을 잡는 것 어떤 게 볼까요? 자, 책은 뭐 전문가, 유명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만 쓰는 건가요? 아니죠. 전문가라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책을 쓰니까 사람이 전문가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책은 문장력이 좋아야 쓰는가요? 아니죠. 우리는 문장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말 안 쓰고 정말 일반인들이 보기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글을 씁니다. 나는 뭐 쓸만한 내용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정말 인생의 모든 게 다 소재가 되는 거죠. 자, 또 뭐 책을 보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나요? 자, 우리가 남의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은 남의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요. 하지만 우리는 책을 많이 안 봤기 때문에 오롯이 우리 자신만 독창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또 책에는 많은 교훈과 지혜가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 사람 사는 건 다 별 차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의 경험과 느낀 점 편하게 담으면 됩니다. 삶의 희노애락을. 또 책은 뭐 나이 많고 이름 많은 사람만, 지식 많은 사람만 써야 되는가요? 아니죠. 우리는 대한민국 전 국민이 보는 책을 쓰는 게 아니에요. 딱 지금 나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 위한 책을 쓰면 됩니다. 초보는 왕초보들을 위해서, 중학생은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바로 써야죠. 우리가 10년 지난다고 더 좋은 결과물 나올까요? 아니죠. 지금 바로 쓰면 됩니다. 나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책은 또 분량이 많아야 되나요? 아니죠. 모든 책은 다 그만큼 가치가 있지만 요즘은 정보 과잉 시대잖아요. 사람들 두꺼운 책 싫어합니다. 저도 뭐 산업 간부 책들 그렇게 다 못 봐요. 바빠. 볼 시간도 없어. 그 책에는 밝고 긍정적인 말만 써야 되는가요? 아니죠. 누구나 다 아픔, 고민, 상처가 있잖아요. 이거를 드러내야지만 드러내는 사람도 치유가 되고 보는 분들이 공감, 위로가 됩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만 좀 바꾸시면 굉장히 책 쓰기가 쉬워지겠죠. 우리 김민숙 작가 대표님 뭐 들어보니까 어때요? 좀 자신감 생기세요? 네. 네, 아주 그 처음 접근하기가 참 힘든데, 이렇게 쭉 사례랑 이렇게 PPT를 보여주시니까 용기가 불끈불끈 솟습니다. 곧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 이 중에서 특히 어떤 좀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방금 책에 대한 것 중에 특히 어, 공감되는 부분이. 네, 공감되는 부분이 특별한 지식이나 한 분야에 좀 너무 좀 잘 알아야 남한테 읽혀지는 글이기 때문에 내가 완벽해야 어느 정도 해야지 내가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깨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진솔하게 그렇게 쓰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발견을 해서 감사합니다. 네, 그것만 익혀도 오늘 다 배우셨습니다. 다른 거 들을 필요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 자, 글쓰기 두렵죠? 제가 느낀 것들인데요. 우리 글도 말이랑 똑같더라고요.
우리 말은 잘하시는 분들이 글쓰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뭐 특별히 그냥 친구에게 편하게 말하듯이 친구야 나 이랬어 저랬어 나 힘들었어 어땠어 혹은 또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소개하듯이 나는 어떤 사람이야 말하듯이 쓰는 거죠 뭐. 그리고 자신 있게 쓰는 거죠. 뭐 잘난 사람이 글 쓰고 책 내나요? 책을 내고 글 쓰는 사람이 잘난 사람입니다. 자유롭게 쓰는 거죠 뭐. 너무 남 눈치 보지 말고 우리 또 남 눈치 많이 봤잖아요. 의외로 사람들은 글에 대한 평가보다 저 사람이 책을 쓴 사람이 대단히 생각합니다. 글을 쓰는 건 나의 자유, 내 글에 대한 평가는 상대방의 자유죠. 그거 신경 쓰면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자, 우리 부초도 예수님 거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절반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욕먹는 거 좀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 뭐 두렵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진솔하게 쓰는 것들 어떻게 보다 내용에 집중하고 자, 글은 머리로 쓰는 게 아니라 생각만으로는 글 안 써집니다. 자리에 앉아서 실제로 손으로 써봐야 돼요. 이게 답입니다. 내가 써봐야 내게 됩니다. 뭐 백날 남의 강의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내가 써봐야 됩니다. 예, 이게 배움의 폐해죠. 뭐 글 잘 쓰는 뭐 코칭 백날 들어봐야 내 거 안 됩니다. 내가 써보고 느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쓰는 최고의 유익한 독자는 나 자신인 거죠. 남을 위해 쓰는 게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내 마음 편하고자, 내 유명해지고자. 나를 위한 책을 쓰면 결국 남에게 도움되는 책이 됩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하는 건 언젠가는 지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인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위한 책을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잘하는 것도 자식을 위해서 아니죠. 나를 위해서죠. 자식이 잘 되어서 내 마음 편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위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 안 지쳐요. 남을 위해 하는 건 언젠가 지칩니다. 하기 싫어져요. 못합니다. 자, 가끔은 내 얘기하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의 아픔, 상처 드러내기 싫어 창피해.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랬다 저랬다. 그냥 공감할 뿐이지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편하게 나의 아픔, 상처 다 드러내시면 됩니다. 드러내야지만 내가 가벼워지고 정화 치유가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숨겨봐야 내 마음만 아프고 마음의 병 생깁니다. 편하게 다 오픈하고 드러내시고 나를 위해서 다 정화 치유됩니다. 글쓰기가 최고의 명상이에요. 제가 많이 쓰면서 깨달았어요. 정말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아니 그걸 밖으로 꺼내야죠. 그럼 골마 터져요 다. 여성분들 우울증, 마음의 병 다 못 꺼내서 오는 거잖아요. 글로 풀어내시면 됩니다. 엄청 가벼워질 거예요. 자, 책의 소재와 주제 뭐로 하면 좋을까요? 엄청 많죠. 일에 대한 거, 직장, 뭐 여러분들 특별한 경험들 굉장히 많으시죠. 저 같은 경우는 금강산 갔다 오는 것도 있고 유학, 군대, 이혼, 재혼, 재수 다 경험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아픔, 상처, 우울증, 뭐 무기력, 피로 다 책의 소재가 되는 거죠. 나의 특별한 습관, 뭐 사상이나 철학, 신념, 내 인생에 큰 사건들 많죠. 학교를 입학했다, 졸업했다, 결혼했다, 입사, 퇴사, 이직, 이민, 출산 다 소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만의 특별한 무언가, 뭐 여러분만의 특별히 좋아하는 취미, 여러분의 인생 목표, 소망, 비전, 내가 관심 있는 사람들 다 책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간 있죠. 뭐 크게는 우리나라, 우주, 지구,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학교, 지역들 다 소재가 될 수 있고 주변의 사람들, 엄마, 남편, 아빠, 부모님, 자녀, 친구, 멘토 다 책의 소재죠. 하고 싶은 얘기들, 뭐 남다른 콤플렉스, 뭐 특정 분야의 관심사, 외국 생활의 대험, 뭐 각종 생활 가이드 등등 무궁무진합니다. 모든 게 다 책의 소재가 됩니다. 지금 막 계속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실 거예요. 나 저런 것도 한번 써보면 되겠네. 네, 어떤 책을 써보고 싶으세요? 자, 제목 정해야 되죠. 일에 대한 제목을 쓴다 이런 거 어떨까요? 나는 어떻게 해서 인성 강사가 되었다. 나는 뭐 강사라서 싫다, 행복하다, 후회한다. 외국 여자와 뭐 결혼하여 잘 사는 법, 뭐 주말 부부가 살아가는 법,
뭐 금강산 방문기, 우울증 극복, 힘든 세대, 뭐 나는 남편이 있다 없다, 나는 싱글이다, 솔로다, 뭐 이직을 10번 했네, 다 책의 제목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의 뭐 특별한 습관이나 병들, 뭐 나는 이렇게 해서 위암, 뭐 탈모, 고혈압과 뭐 싸워서 이겼다, 졌다, 혹은 뭐 금연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술, 담배와 이별했다, 친구가 되었다, 다 제목이 될 수 있겠죠. 변화들, 뭐 고등학교를 뭐 중퇴하고 성공한 사람들, 뭐 공무원 그만두고 성공한 사람들, 다 책의 소재가 될 수 있겠죠. 뭐 실패 경험, 성공 경험, 뭐 식당, 카페, 하지 마라 해라, 이런 것들 다 될 수 있겠죠. 뭐 나의 꿈, 나의 미래, 몇 년생, 누구누구, 다 책의 제목이 될 수 있겠죠. 뭐 엄청 많죠. 뭐 돈이 좋다, 싫다, 뭐 또 자기만의 노하우를 담은 책들, 또 사람들 전하는 메시지들, 뭐 40을 바라보며 깨달은 것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 책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왜 책을 쓰고 싶냐가 중요하죠. 왜 책을 쓰고 싶어요? 다 이유가 있겠죠. 나는 유명해지고 싶어서, 아니면 돈을 벌고 싶어서, 아니면 꼭 어떤 세상에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서 다양할 겁니다. 스스로 목적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죠. 자, 이게 제가 자꾸 말이 빨라지네. 시간이 줄어들어서. 이게 그동안 제가 책을 쓴 이유고 여러분들이 책을 써야 될 이유예요. 나를 알아야 되죠. 나를 모르고 사는 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내 인생과 추억 기록해야 되죠. 복잡한 생각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아픔, 상처, 묵은 감정 다 정화 치유해야 되죠.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에게 나의 경험같이 물려줘야 되죠. 시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감, 성취감, 브랜드, 콘텐츠, 전문성, 수익화, 이것들이 여러분이 책을 써야 되는 이유입니다. 써야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마인드고요. 이제 책 쓰기 방법이에요. 빨리 지나갈게요. 자, 구성도 우리 일반 책이랑 뭐 별 차이 없습니다. 일단은 장르 정해야겠죠. 그리고 제목이랑 부제 정하고, 자기소개 있어야겠죠. 그리고 프롤로그. 이제 프롤로그는 머릿말 그래서, 내가 책을 쓰는 이유나 책에 대한 소개. 그 목차 정해야겠죠. 목차 쓰고 에필로그. 에필로그는 맺은말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책을 쓰는 소감이나 우리 독자들에게 전할 메시지들 쓰면 됩니다. 그리고 판권지, 책 제목, 발행 날짜, 지은이, 뭐 펴낸 곳, 작가 연락처, 저작권 문구, 요게 책에 들어가는 전부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글 원고에다가 이제 원고를 쓰시고 이거를 이제 맞춤법, 오타, 띄어쓰기 한번 검사해 주시고 PDF로 바꾸시면은 준비가 끝납니다. 뭐 장 구분은 크게 되어 있죠. 그냥 이렇게 1, 2, 3, 4, 5, 6, 7장 장을 이어 주룩 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크게 1장, 2장, 3장 장을 구분한 뒤에 또 세부 장을 넣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우리 한글 파일 쓸 건데요. 기본적으로 한글 파일 구성은 A5, 본문 글자 포인트는 12포인트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행간이라는 거는 이제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너무 붙어 있으면은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160 또는 200을 추천드려요. 제일 무난한 거는 180이 제일 무난합니다. 자, 목차 구성 어려우시죠? 추천드리는 거는 시간의 흐름대별로 우리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가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뭐 강사에 대한 책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강사가 된 계기 사연이 있겠죠. 내가 어떻게 하다 나는 강사가 되었다. 또 지금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강의 어떻게 하고 있다. 현재 미래로 갑니다. 앞으로 나의 꿈, 나의 목표 종합해서 나처럼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런 시간의 흐름대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많이 추천드리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글을 다 쓰면 맞춤법 검사해야 되잖아요. 이게 한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맞춤법 검사기도 있고 또 네이버에서 제공되는 맞춤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리는 것은 여기 네이버에다가 이 한국어 맞춤법 문법 검사기라고 치면은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많은 양을 할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장점이 교정 내용을 다 설명해줘요. 이게 왜 고쳐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 오타, 문장 등 다 잡아줘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들 사용하고 있고 추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좋은 문장 쓰는 법인데요. 일단 문장은 짧게 쓰는 게 좋아요. 너무 한 문장이 길어버리면은 가독성도 떨어지고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설명하면서 쓰는 것, 또 높임말이 아닌 낮춤말로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어떤 중복어를 많이 쓸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는 그냥 많은 사람이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쓰는 것들이 뭐뭐적, 뭐뭐의, 뭐뭐들 것들을 되게 많이 넣는데 이런 게 굳이 필요 없어도 말이 문장이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사회적 현상, 그냥 사회 현상 이런 거죠. 또 문제의 해결하라, 그냥 문제 해결, 이렇게 굳이 필요 없는 접속사들은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호한 문장은 가급적 안 쓰는 게 좋죠. 뭐뭐 한 것 같다가 아니라 뭐뭐 하다, 뭐뭐 또 하였다가 아니라 뭐뭐 했다, 이런 느낌이죠. 뭐 취직을 하였다보다는 취직했다, 이렇게 짧게 끊어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주어, 목적어, 소수로가 잘 맞아야 되는 게 또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더 이상 많이 깊이 들어가면은 정말 글쓰기 어려워져요. 딱 기본적인 거 알고 바로 쓰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그 원고를 다 쓰시면 한번 읽어보는 게 좋아요. 소리 내어서. 문장 부호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거는 쌍따옴표, 작은 따옴표는 많이 아시니까요. 뭐 쌍따옴표는 이제 대화체는 들어가고 이 작은 따옴표는 내 마음속에 생각 적을 때는 들어가면 되고요. 자, 우리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거를 PC로 보는 거기 때문에 좀 가독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첫 문장은 책처럼 한 칸 들여쓰게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2줄 또는 6줄을 치고 쓰고 엔터에서 행가를 해주면 좋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줄이 띄워져 있죠. 붙이지 말고 띄워주라는 얘기죠. 그래야 이제 가독성이 좋습니다. 보기 편하다는 얘기죠. 자, 또 우리 알아야 될 게 우리는 전자책을 상업용으로 판매할 것 때문에 반드시 무료 글꼴을 써야 돼. 아무거나 막 쓰면은 또 저작권에 걸려서 피곤할 수 있죠. 무료 글꼴 되게 다운받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네이버에다가 무료 폰트라고 쳐도 많이 나와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 눈누라는 사이트에서 무료 글꼴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여러분들께서 판매하는 전자책은 무료 글꼴을 확인하고 해주시면 좋아요. 표지 만들어야겠죠. 뭐 표지 만드는 방법들 다양해요. 우리 많이들 아시는 뭐 미리 캔버스나 캔바에서 양식 다운받아서 하셔도 괜찮고, 저 같은 경우는 다 표지를 PPT로 만들어요. PPT를 세로로 해놓고 이렇게 제목이나 내용에 맞는 이미지를 저런 픽사베이 같은 무료 사진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제목이랑 부제 쓰고 지은이 쓰고 유페이퍼 쓰고 끝이에요. 이렇게 하나 만들면 표지를 만 5분 정도? 아까 앞에 보여드린 모든 PPT를 만든 거예요. PPT로. 나쁘지 않죠? 뭐든지 쉽고 편하고 빨리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페이퍼라고 쓰는 이유는 뒤에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투과하는 출판사가 유페이퍼라서 유페이퍼라고 쓰는 거예요. 뭐 한글 파일 표지 입히는 거는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그냥 우리 쭉 테두리 벽에 넣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림 파일에서 이렇게 표지 입히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즘 출판 사이트들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 흔히들 많이 아시는 뭐 이페이지, 북극구 등이 있는데 요즘에 워낙 또 책 내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 사이트들은 어느 순간 이게 분량에 대한 제약이 생겼어요. 조건이. 그러니까 분량이 적으면은 책을 안 내주는 거죠. 대신 얘들은 무료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쓰는 거는 오른쪽에 유페이퍼라는 사이트를 쓰는데 여기에 장점은 분량에 대한 조건이 없어요. 굉장히 우리 초보들이 글쓰기에는 메리트가 있죠. 분량이 적어도 다 책 내줍니다. 대신 얘기는 이제 책 내고 ISBN 대행해주고 유통해주는데 원당 1,000원 결제해야 돼요. 1,000원. 근데 이게 낫겠죠. 분량에 대한 일단은 조건이 없으니까.
카테고리 정의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뭐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우리 어떤 경험을 담은 에세이 같은 느낌들은 이렇게 소설 문학에서 에세이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뭐 다른 것들은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으면 맞게끔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뭐 제 경험 담은 것들을 많이 쓰니까 이렇게 소설 문학에서 에세이에다가 많이 책을 넣고 있어요. 뭐 유페이퍼 등록하는 방법들은 유튜브 치면 다 나오거든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해서 이렇게 이제 내 페이퍼 들어가서 여기 웹 에디터라는 데를 통해서 이 전자책 등록하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차례대로 등록을 하면 돼요. 한번 보시면 그게 어렵지 않게 잘 되어 있어요. 유페이퍼라는 사이트를 많이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가 유페이퍼에서 책을 등록하면 어떻게 되느냐? 유페이퍼라는 데에서 ISBN을 대신 발급받아 줘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알라딘, 교보문고 등 유통을 다 시켜줍니다. 이제 유통을 시켜주고 인세를 정산해주죠. 우리가 책이 판매되면은 그 수수료를 제외하고 우리 통장에 입금을 해줍니다. 굉장히 우리는 일당만 채권은 끝나는 거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유페이퍼에 책이 등록되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다 올라가요. 알라딘 같은데 그거 다 메일이 와요. 그래서 메일 보고 확인하면 됩니다. 아, 내 책이 알라딘 올라갔구나. 검색해 보면 책을 다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책이 뭐 알라딘 등이 다 올라가는 조금 인쇄 비중이 다르죠. 이거 다 외울표 통상적으로 이렇게 알면 돼요. 종이책은 10% 내외,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40, 많게는 70%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금 조금 차이에 따른 내용, 통상적으로 다르다는 내용이고요. 유페이퍼에서 책이 판매되면은 이렇게 사이트가 조회 가능해요. 기간별 조회하면은 언제 어떤 책이 금액 얼마고 어떤 채널에서 판매됐다 다 확인할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장점이 있죠. 내 책이 몇 권 팔렸나 실시간으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뭐 이런 게 안 되죠. 유페이퍼 보면 이게 검수 기준이 있어요. 옛날에는 어떤 이렇게 글자 수에 따라 가격이 요즘 이 가격 굳이 안 지켜도 조금 분량 대비 가격이 비싸도 책에다 올려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가격 너무 따지지 말고 어쨌든 종이책 가격보다는 안 넘게끔 그걸 다 등록했지만 다 승인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표지에다가 분명히 제목이랑 저자명 유페이퍼라고 적어주는 게 필수이고요. 여기 판권지에는 제목이랑 저자명, 출판사명, 출간인 가격 꼭 적어줘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다 반려돼요. 네, 요거는 뭐 ISBN 확인하는 건데 이거는 관련 없어 넘어가고요. 자, 그렇게 막 유페이퍼 통해 책이 출판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정식으로 ISBN 코드를 발급받은 책의 작가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 임무도 작가로 해야겠죠. 저는 지금 작가로 다 등록이 되어 있죠. 이 방법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은 네이버에 로그인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네이버에 프로필 올릴 이런 사진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블로그 등 주소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직업이나 이렇게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뭐 사업자나 자격증들 있어야 되고요. 또 학력 올려야 되죠. 여러분들 최종 학력 뭐 졸업장이나 증명서도 있으면 됩니다. 이건 다 파일로 있으면 돼요. 뭐 캡처하든가 아니면 사진 찍어서 JPG 파일로 갖고 계신 어디 뭐 여러분들 자격증이나 아니면은 경력 증명서나 어디 수료한 것들 다 등록 가능하죠. 작품 정보가 이제 내가 책이 나오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책이 이제 유페이퍼나 알라딘 등의 그 판매되는 그런 URL 주소를 갖고 있으면은 다 가능합니다. 자, 뭐 인물 등록하는 방법도 되게 쉬워요. 네이버에 인물 검색이라고 쳐서 여기 이제 본인 참여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인물 등록 신청이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시면은 이제 뒤에 이런 창이 나와요.
자, 먼저 알아야 될 게 일단 네이버에는 뭐 다 올릴 거 필요 없이 내가 올리고 싶은 내용만 올리면 돼요. 한번 올린 뒤에 주가 연결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 네이버에 이제 인물 등재 가능한 직업 개수는 두 가지죠. 그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작가랑 출판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름이 검색해 봤을 때 이렇게 같은 이름으로 등록된 사람이 적으면은 또 첫 페이지 될 수가 있고 이름이 많으면 뒤로 밀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많이 쓰면 앞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노출이 많이 된 사람을 올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 아까 본인 참여 들어가면은 등록 신청이 나오고요. 이제 오늘 이제 네이버에서 그 분류된 직업 분류표죠.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인증 먼저 받아야 돼요. 이렇게 인증 받고 나가면은 이런 창이 나옵니다. 이런 창이 나오면은 아까 말씀처럼 사진 집어넣고 이름하고 본명 집어넣고 뭐 출생연도 고향 집어넣고 밑에는 여러분들 사이트죠. 블로그 유튜브 넣어주시고 이게 기본 정보예요. 그리고 이제 직업 정보에다가 일단은 책을 낸 작가님들이기 때문에 작가 하나 집어넣고 이제 제2 직업 여러분 다른 직업 있잖아요. 그거 하나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일단 모든 자료는 다 증빙 서류가 첨부돼야지만 네이버에서 확인하고 반영을 해줍니다. 내가 만약 어떤 강사에 대한 자격증이 있으면 그 자격증을 파일로 만들어서 첨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 파일 첨부한 데 있죠. 그다 파일을 다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학력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졸업장이나 그런 거 가지고 입학연도, 졸업연도, 학교명, 전공명, 뭐 중퇴 졸업 이런 것들 재학 중 표시하고 그 재직증명서나 졸업증명서를 파일로 첨부하면 되겠죠. 이런 방법들 되게 쉬워요. 그래서 경력도 이렇게 다 경력 내용 적고 파일 첨부하고 수상 내용 없으면 패스해도 되고요. 이제 작품 정보 같은 경우에다가 이제 책 나오면은 여기 시작 연도, 작품 종류 도서 체크, 책 제목 적고 우리 책이 판매되는 사이트의 URL 주소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 인증이 돼서 네이버에서 반영을 해줄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수정된 사람, 이제 인물 등록이 된 사람은 수정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등록이 되면 다 메일로 날아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책 홍보 마케팅 하는 건데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너무 빨리 왔는데요. 이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다. 이제 써야겠죠. 뭐 우리 그동안 남의 책 많이 봤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책을 쓰실 때이고 그동안 남의 강의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실 때입니다. 그래야 내게 돼요. 자, 여러분에게는 정말 여러분의 경험이라는 가장 큰 재산이 있죠. 우리 언젠가는 다 죽는데 죽을 때 무엇을 남기겠을까요? 우리의 경험을 담은 지혜 말한 게 있을까요? 언제나 우리 망설이는 시간이 가장 큰 비용입니다. 그동안 많이 망설였잖아요. 언젠간 다 사람은 다 죽죠. 우리가 망설일 때 누군가는 꿈을 이룹니다. 우리 이야기는 책이 되고 영화가 되고 후세의 길이 남을 전설이 반드시 됩니다. 자,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설레시나요? 그럼 이제 바로 책을 써야죠.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고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만 인정 안 할 뿐이에요. 자, 5분 남았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드릴 나연구소 우병아 대표이고요. 제가 지금 진행하는 것들은 뭐 전자책 관련해서 뭐 사주 과정도 있고 1대1 코칭도 있고 오프라인 원데이 클래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이책 공저를 하고 있잖아요. 이 종이책 공저를 하시면은 전자책 과정도 종이책 원고로 해서 할인해서 그런 진행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편하게 문의 주시면은 제가 따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 책을 낼 때에는 전자책이나 종이책 한번 공저 경험해 보시고 나중에 개인적 서를 쓰시는 게 제일 무난한 코스예요. 그게 시간도 비용도 절약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제 바로 책을 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딱 5분 남았네요. 와, 대박.